네, 현재 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또 1% 가깝게 밀리고 있네요. 830.76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좀 대응하기 힘들죠? 두 분 어떠셨어요? 어려웠죠. 어려웠죠, 그렇죠? 뭐 쉬운 날은 아니죠. 정신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앞서 김민수 대표님과 살짝 이야기했는데 자율 반등에 좀 실패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하셨거든요. 네. 저는 방송을 시작할 때 한 약보합 살짝 넘어가는 하락이어서 그래도 오늘 이 정도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시 오후 장마감 앞두고서는 밀리고 있는 코스닥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하락은 좀 피할 수가 없는 날인가요? 뭐 일단 코스닥 지금 이제 거의 좀 있으면 동시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는 조금 저가 매수세가 장 막판에 조금 유입된다라면 보합고까지도 올라올 수도 있는데 지금 좀 코스피가 아쉬웠던 점은 아침에 자동차주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하면서 현대모비스 지금 다 실적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기아 뭐 모두 다 좀 약세 전환됐고 현대차, 현대기아도 아침에만 하더라도 2% 상승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조금 플러스 전환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 아닐까. 다만 저는 오늘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네. 어제 큰 음봉이 나와줬고 오늘 작은 도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면 미국 증시가 오늘 좀 긍정적인 마감을 한다라면 오늘 못 올랐던 부분들이 내일 좀 반영될 가능성도 여론을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 더 많이 밀리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많이 올라서 그렇죠. 단순히 그걸까요? 그리고 약간 과열 양상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또 많았고 2차 전지가 그랬고요. 네. 2차 전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리튬 관련주랑 뭐 양극재 관련주만 그랬다. 그쪽이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부 소재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또 어제 시장의 하락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부 당국에서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과열된 것들을 뭐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금감원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늘도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러면 수급적으로 약간 좀 심리도 그렇고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뭐 하한가를 뭐 이틀 연속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 조정받을 국면에서 뭐 좀 제대로 이제 어떻게 트리거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침 또 미국도 조정이 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든 사상 최고치를 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고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폭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세금세금 오르더니 하락할 때는 너무 단기간에 쑥쑥 빼버리는 바람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 수익권을 다 반납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마감에 살펴볼 종목은 뭐 있는지 한미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앞으로 이제 개선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요? 한미반도체 주가에 대한 두 분의 전망 보겠습니다. 5로 일치가 되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에도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추후에는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 때문이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뭐 충분히 추후에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죠.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약간 이제 챗 GPT 관련해서 AI 관련돼서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좀 반등을 줬거든요. 네. 한미 반도체 또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좀 SK 하이닉스랑 같이 장비를 개발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 한미 반도체 주요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죠. 지난 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적자 확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실적이 물론 잠정 예비 실적입니다만은 안 좋았어도 하락한 게 아니라 반등을 줬죠. 그 얘기는 시장에서는 다음 분기가 바닥 가능성, 뭐 항상 이 다음 분기 조선주도 아니고 네.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어쨌든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주가를 좀 상승으로 좀 이끌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래서 개선에 대한 기대로 주가 탄력이 예상된다. 오라는 의견 두 분에게 다 받았고요. 두 번째 퓨처엠으로 가볼게요. 오늘 또 계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LG에너솔루션 양극재 수주 소식인데 뭐 예상 정말 못했던 그런 기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살짝 장중에 반등하긴 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진입한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대응할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OX 여기서 나뉘어졌고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하락이에요. 최근에 42만 2,500원까지 올랐다가 반등 가능하다라고 본 이유는요? 30조 규모 나왔는데 반등 못하면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오늘은 분위기가 이거 뭐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결국엔 정부 규제 당국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좀 모멘텀을 잃고 있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럼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제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결국엔 이제 이런 그 계약들 10조짜리 뭐 30조짜리 꾸준히 나오는데 특히 LG엔솔과 계약한 거를 보면 7년짜리 계약입니다. 좀 짧습니다. 짧고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잘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뭐 시총이 비슷하죠 지금. 두 개를 합치면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쪽이 빠지고 이쪽도 같이 빠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 제가 볼 땐 30만 원 초반까지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초반까지는 좀 밀릴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추후의 방향성은 이 LG에너솔루션의 7년간의 계약, 30조 계약 속에 오를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는 아직 다 받지 못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유창희 대표님은 X입니다. 네, 뭐 계약 소식은 상당히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저도 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참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런 부분들에 움직이면은 쉽죠. 누구나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추세가 한번 꺾였다라는 것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40만 원을 기대해서 못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충분히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저점, 지선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좀 이탈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뀌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네. 있다. 따라서 지켜보고 그러고선 들어가자라는 의견입니다. X지만 또 다른 의미의 X에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바이오니아 보겠습니다. 탈모 화장품 출시 기대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 뉴스 하나로 바이오니아가 여러 번 주가가 여러 번 요동쳤어요. 이번에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5로 일치가 됐는데 12%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탈모 화장품 출시 근데 이거 되게 예전부터 나온 뉴스인데 네. 나올 때마다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모멘텀이 강력한가 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탈모가 아직까지는 네. 다행스럽게 없긴 한데 탈모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 그냥 검색을 좀 해봤어요. 제품이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판이 안 되죠. 식약청 허가를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통과를 못한 걸 알고 있는데. 가격대가 비싸네요. 그렇죠. 근데 어찌 되었든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어떤 이제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지금부터 일단 초도 물량은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판매가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주가를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이게 별 이슈가 아니었다라면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2월 달에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한 5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5만 5천 원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기대감에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가격이 비싼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살 의향이 충분히 있는 그렇죠. 그런 탈모 화장품 바이오니아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그 외 두 분이 직접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은 뭐가 있을지 키워드로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 확대의 시작 그리고 글로벌 공급사라는 좀 방대한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종목을 봐야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종목 볼게요.
HD 현대인프라코어와 HL 만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시장 확대 시작인데 어떤 시장을 말하는 건지 지금 뭐 미국 쪽의 인프라 시장 혹은 중국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대인프라코어 이제 이름이 사명이 바뀌었죠. HD HD. 현대인프라. 예, 두산을 뗐습니다. 드디어. 예. 근데 예전 두산인프라코어 시절에는 지금 이제 이 투자 포인트는 항상 중국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굴삭기가 이제 한번 뭐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아니면 교체 시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이제 리포트에 장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 얘기가 없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는 여전히 안 좋다. 하지만 뭐 북미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으면서 이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월요일 날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뭐 사실은 서프라이즈하죠. 영업이익이 저번 분기 이제 그 4분기에는 600억대를 벌었는데 이번에 1분기에는 1,500억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거의 실적이 2배 이상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장 확대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결국엔 기존의 중국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물론 중국은 예전만큼의 이제 핫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워낙 중국이 바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프라 투자 생각보다 중동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주식시장을 가장 핫하게 달궜던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리튬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여기는 다 광물이죠. 그럼 광물을 캐기 위한 전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캐려면 삽으로 캘 수 없죠. 네, 결국 굴삭기가 필요하고 네. 굴삭기가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대로템 굉장히 좋은데 뭐 이런 부분들 K2 전차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 엔진은 현대인프라코어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중장비에 들어가는 엔진과 탱크에 들어가는 엔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엔진을 파는 것도 지금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면 현대인프라코어 지금 충분히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엔진 쪽에 모멘텀도 갖고 있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원래 인프라코어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10,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인데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다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9,000원대인데도 비싸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목표가는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여기서 이제 추세가 치고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8,500원 선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다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2,000원까지의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8,500원. 만약에 또 이번에도 뚫어내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손절가를 잡아보자. HD 현대인프라코어 봤습니다. 글로벌 공급사 HL 만도를 네. 꼽았는데 이번에 그 현대모비스 네. 실적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 오늘장 네. 주가가 좀 하락하는 거 보면은 부품사들이 사실 그 완성차 업체들이 돈 버는 만큼 다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다 위에 또 가져가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쵸.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지금 만도 같은 경우도 그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부합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는데 지금 예상치의 실적이 나와주는 섹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조선주라든지 일부 자동차 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빼고는 거의 뭐 예상치보다 못하죠. 그런 부분들하고 감안한다라면 상당히 저는 나쁘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ABS, MBS, ESC 등등등 만도의 제품들은 특정 기업의 집중된 매출이 아닙니다. 현대기아뿐이 아니라 뭐 GM이든 포드든 뭐 폭스바겐 그룹이든 전 세계 완성 업체들한테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급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차량 생산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공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네. 뭐 미국은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조금 현대기아가 탈락을 했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미국 공장을 더 확장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CRMA 법안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따라가려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엔 현지 생산 공장이 있고 그쪽에 대한 어떤
생산이 더 늘어나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다 3% 정도 올라왔다가 네. 지금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한 47,000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47,000원, 46,00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라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HL 만도의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동시가 구간에 들어왔고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실적 나온 종목들 저희가 방송 중에 좀 다뤄드렸거든요. 근데 마감 상황에는 어떤지 또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 뭐가 있는지 일권희 부장님 좀 정리해 주세요. 마감 관련된 종목. 아니요, 오늘 실적 나온 뭐 실적 나온 LG엔솔이라던가 뭐 예. 최근 현대차 이런 것들이요. 예. 다행히 실적들 보면 뭐 안 네. 좋다라고 이제 워낙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좋은 쪽은 여전히 더 좋게 나왔고 생각보다 좋게 나온 뭐 어제 현대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기아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그 기대치보다 잘 나오는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왜 빠졌냐? 뭐 어제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기아는. 그래서 그렇죠. 예, 뉴스가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또 시장도 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실적 면에서는 좀 따라 붙어야 되는 섹터는 자동차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 유념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쪽 약간 좀 무거운 쪽들도 요즘에는 좀 보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지수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좀 잠잠하게 끝날까 싶었는데 다시 1% 넘게 좀 밀리면서 830선을 살짝 하회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2,486.77로 그래도 부합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특징주 유창희 대표 눈에 들어온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디스플레이텍을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전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포스코 DX도 주가가 상승을 좀 했다가 조금 하락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룹이 좋은 실적이 나왔고 또 지난번에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 발판을 좀 마련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관련돼서 실적들이 자동차 완성 업체들의 실적들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흔들림이 결국에는 아침에 상승을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조정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차익선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오늘 10%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희 부장님의 동시효과 특징주는요? 오늘은 조금 그 소외받았던 종목인 것 같은데 TCK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오늘 네. 지금 현재 동시효과 마감 상황으로 한 8% 정도의 마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뭐 다른 종목들처럼 추세가 좋았다가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듯이 올라왔습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 일봉 보시면 거의 이제 뭐 최근에 하락세였는데 갑작스럽게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 TCK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이제 뭐 중요할 텐데 반도체 관련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하는 일은 고순도 흑연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 관련 소모품을 만드는데 특히 이제 SIC라고 해서 SIC 링이라고 해서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SIC 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관련 기업들 많이 있죠. 거기에 코팅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SIC 링이 많이 소비가 되면 TCK는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반도체 쪽이 안 좋다 보니까 감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주가 밀렸다가 최근에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향후에 주가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CK는 8.04%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요. 코스닥에서는 500여 개의 종목이 상승을, 10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업종이 오락문화 업종인데 전일까지 상승을 보였던 컨텐츠, 미디어주들은 그 안에서 하락하는 반면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지수 움직였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